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3월 2일 아침 10시입니다 저희는 지금 풀람 기차역 앞에서 여기 차박했습니다. 여기 기차역 역사 안에 간단한 쇼핑몰도 있고 마트도 조그만 거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있어 갖고 뜨거운 물도 나와서 거기서 볼일 보고 세수하고 다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피오르드 투어를 해요. 이 풀람이 송네 피오르드 유명하죠. 이쪽 풀람에서 그 투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여기 티켓 사는 데예요. 그 비지터 센터라고. 여기 오시면 기차표하고 배표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첫째, 9시 뭐 11시 몇 분에 기차를 타고, 여기서 기차는 요거는 옛날 기차고 지금은 퇴역해 갖고 전시해 놓은 거예요. 저쪽에 요즘에는 세련됐더라고. 이 기차를 타고 1시간 동안 미르달로 갑니다. 미르달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갖고, 그 다음에 가는 중간에 이거 폭포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폭포도 보이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1시간 동안 미르달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 미르달까지 갔다가 거기서 한 10분인가 20분인가 있다가 다시 풀람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왕복 2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도착하면 30분 뒤에 배가 출발합니다. 저기 송네 피오르드의 지류인 이거 뭐라 그러더라? 무슨 피오르드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 크루즈를 타고 2시간 동안 갑니다. 그래서 풀람에서 출발해 갖고 구드방겐으로 가요. 구드방겐. 그럼 구드방겐에 가면 2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려 갖고 여기로 셔틀버스 20분 만에 온다네요. 그 셔틀버스 타고 풀람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요것이 풀람 투어의 핵심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저희는 시간이 좀 애매해요. 지금 9시에 미르달로 출발하는 기차 티켓이 다 매진이 됐대요. 그래서 겨울인데도 기차표가 다 매진되나 봐.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배를 먼저 타기로 했습니다. 배를 여기서 셔틀버스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셔틀버스를 타고 구두방겐으로 갑니다. 20분 걸린다네요. 저희는 10시 반 셔틀버스 출발입니다. 셔틀버스는 요 버스 요거를 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구두방겐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두방겐에서 12시 배를 타고 여기를 옵니다. 그런 다음에 12시 배를 타고 여기 오면 2시가 돼요. 오후 2시. 그럼 2시에 여기 도착해서 2시 반 기차를 타고 미르달까지 갔다가 왕복 2시간이니까 여기 오면 4시 반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풀람 여행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같이 캠핑카 여행하시는 분들은 여기 풀람 역 앞에 주차장이 넓어요. 여름에는 뭐 얼마나 꽉 찰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역 앞에 입구에도 캠핑장이 있습니다. 유료 캠핑장. 저희같이 여기가 한가해서 여기다 차를 대놓고 다시 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근데 패키지 여행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서 구두방겐으로 배를 타고 갔다가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미르달에서 딴 데 가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배를 타시는 분들은 여기서 배를 타고 출발하면 백패커 하시는 분들 구두방겐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되고, 마찬가지로 구두방겐으로 먼저 가신 분들은 백패커 분들 중에 구두방겐에서 여기로 오셔갖고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잠시 후 10시 반 저 앞에 셔틀버스를 타고 구두방겐으로 배 타러 갈 겁니다. 자, 저희는 그럼 역으로 구두방겐으로 이 셔틀버스 타고 갑니다. 버스 타고 가야지. Hello, good morning, sir. Going to Gudvangen. Okay, 2 people. May I have your photo?
It's a motion picture. We are Korean travelers, YouTuber. I introduced this place to the Korean viewer. Thank you. Lucky you. Here is ticket. 자, 저희는 구두방견에 내렸습니다. 플람에서 여기까지 배표가 없어갖고 역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침에 내렸더니 비가 내리네. 눈이 없고. 저 앞에서 배를 탈 겁니다. 12시 배. 1시간 남았네. 자, 여기가 여기서 이제 배를 탈 건데요. 이따 배가 일로 올 겁니다. 여기가 네이 무슨 피오르드인데 그 송내 피오르드의 지류예요. 여기서 잠깐 아는 체 좀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조 말씀을 드리자면 피오르드 하는데 이 피오르드가 뭐냐? 우선 스펠은 요거예요. FJORDS 피오르드. 이게 그 푸조르드가 아니고 이쪽 네덜란드 발음으로 J가 이응 발음이 나더라고. 그래서 피오르드. 이 피오르드란 건 뭐냐면 눈이 내려요. 몇만 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게 켜켜이 쌓여요. 그래서 이게 빙하가 돼. 빵빵 눌려갖고 얼음이 녹으면 그게 눈이 녹으면 얼음이 돼갖고 압축을 해서 딱딱한 얼음이 되죠. 이게 이 산 속에 수만 년 동안 눈이 쌓였어요. 그러다가 그게 눈 덩어리가 길이가 수킬로에서 수십 킬로짜리가 되겠죠. 이게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서서히 흘러내려요. 그리고 그 눈바닥 밑에 얼음 덩어리 밑하고 땅하고 사이에 물이 있으면 그 속도가 더 빨리 내려가겠죠. 그래서 얼음이 흘러내린다 해서 빙하예요. 빙하. 얼음 빙자에 바다 강하자, 내천 하자. 그래서 그 얼음 덩어리가 서서히 흘러내려요. 그 지대가 낮은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워낙 수십만 톤, 수백만 톤의 무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바닥, 빙하 밑바닥에 땅을 파고 내려갑니다. 땅이 깎여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계곡이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계속 빙하가 흘러내려가는데 어느 순간 이제 바다하고 맞닿아 있는 곳에 다다르갖고 그 바다에 뚝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바다에 쌓여있는 산이나 얕은 뚝 같은 개념의 그 육지가 무너져요. 빙하에 의해서 바닷물이 흘러 들어와서 이 계곡 사이로 물이 이렇게 들어차 있죠. 이것이 피오르드입니다. 이렇게 바닷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바닷물이 차 있는 곳. 이것이 피오르드입니다. 피오르드의 특징은 첫째, 계곡 안쪽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거친 바다에 파도가 없어요. 그래서 잔잔하다. 둘째, 깊이가 1000m, 200m에서 1000m 정도 대단히 깊다. 마지막으로 절벽이 심하다. 빙하 옆에 피오르드 물 옆에 절벽이 심하다. 그 왜 절벽이 심하냐면 그 빙하가 깎아 내려갖고 그게 다 깎인 거예요. 그래서 피오르드 양옆에는 절벽이 심하다. 이렇게 피오르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피오르드라는 뜻이 고대 노르웨이 언어로 육지 속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건너는 곳, 뭐 그런 뜻이랍니다. 피오르드. 근데 아까 빙하가 흘러내려가서 계곡이 생기고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온 곳이 피오르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빙하의 이동 속도를 제가 얼마인지 조사를 해봤어요. 빙하의 이동 속도는 지형마다 다른데 보통 낮은 곳은 1년에 10m, 그 다음에 경사도가 급한 곳은 당연히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빠르겠죠. 1년에 50m 정도 서서히 흘러간답니다. 서서히 눈에 안 보이게 1년에 10m니까 10m에서 50m 정도. 그래서 그게 얼음이 흘러간다 해서 빙하. 그래서 빙하가 휩쓸고 지나간 지역, 수만 년에 걸쳐서 땅이 파여갖고 바닷물이 흘러 들어온 곳, 그것이 피오르드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아는 체를 많이 한 것 같으네요. 그래서 여행 시험에 피오르드란 무엇인가 이거 잘 나와요.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으로
풀람 관광은 아까 그 풀람에서 기차 타고 미르달 갔다가 2시간 뒤에 돌아와서 30분 뒤에 풀람에서 크루즈 보트 타고 여기로 와서 여기서 셔틀버스 타고 풀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차표가 다 예매가 돼 갖고 저희는 역으로 셔틀버스를 타고 여기 크루즈 선착장에 와서 여기서 12시 배를 타고 풀람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2시 반 기차를 타고 미르달까지 갔다 올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피오르드는 빙하가 땅을 깎아 내려가서 바닷물이 흘러 돌아서 생긴 바다 아닌 바다를 피오르드라고 그랬는데 결국엔 이게 바닷물이죠. 그래서 저희가 또 바닷물 맛보는 전문가 아닙니까? 이 물맛이 진짜 바닷물인지 짠지 어쩐지 맛을 보겠습니다. 이게 안 짜. 바닷물인데 그 아랄해나 카스피아 물보다도 덜 짜요. 민물 같아. 전혀 안 짜. 바닷물은 맞는데 짜질 않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피오르드 물맛 봤어요. 제가 물맛 보는 전문 아닙니까? 이거 페리 터미널 앞인데 요거 보면 사우나예요. 여기 사우나인데 여기 보면 굿방겐 사우나, 여기서 이제 뜨겁게 사우나를 하고 일로 뛰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수영 못하면 이거 물 무지하게 깊어. 수영하는 사람만 해야 되겠어. 노르웨이 하면 바이킹이 유명하죠. 그 바이킹이 보통 9세기에서 12세기 정도까지 활동을 했었는데 바이킹들의 주 거주지가 이 피오르드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구드방겐인데 옛날에 이런 곳이 다 바이킹들이 살던 곳인데 여기 바이킹의 전사가 있죠. 바이킹. 그 바이킹의 특징이 뭐냐? 이거 도끼예요. 도끼. 이게 지금 부두 앞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킹을 상징하는 거 2개가 뭐냐? 도끼, 저거 조금 전에. 그 다음에 배예요. 롱쉽이라고 합니다. 롱쉽, 긴 배죠. 돛대 하나 있고 노를 지는 거. 그 바이킹의 배 특징은 그 롱쉽이라고 그래가지고 길어요. 그 다음에 노를 젓는 거예요. 그 돛을 하나짜리 돛을 사각돛을 펼친 다음에 노를 젓는 거. 그래서 물을 역행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조각상은 바이킹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거 바이킹 롱쉽의 뱃머리, 그 다음에 이 바이킹 전사 앤 억스라고 그러죠. 이 도끼. 요게 바이킹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바이킹의 특징 설명할 때 롱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모형인데 롱쉽 바이킹 배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돛덤배 하나 하고 옆에 방패들 걸어놓고 이게 노를 저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노를 젓기 때문에. 자, 이게 풀람에서 배가 왔어요. 이거 배 되게 크네. 자, 이제 유람선 탑승합니다. 자, 지금 크루즈 출발합니다. 크루즈 타고 2시간 동안 풀람으로 갑니다. 자, 드디어 꿈에 그리던 피오르드 투어를 시작합니다. 자, 지금 구드방겐을 출발했어요. 웃기는 얘기가 이 배 타고 2시간 가는데 셔틀버스 타고 오는데 15분 걸렸어요. 자, 꿈에 그리던 피오르드 크루즈를 시작했습니다. 자, 꿈에 그리던 피오르드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비가 오고 있어요. 멋집니다. 지금 현재 북위 60도 5분이에요. 60도 5분. 날이 추워서 그런지
지금 일기예보상으로는 영상 6도입니다. 피오르드 얼음이 있어요. 이제 녹기 시작해. 얼음. 아, 마담, 우리 위로 올라가요? 야, 배 위에 올라왔어. 대단하다. 비록 날씨는 흐리지만 아주 멋집니다. 이게 여름엔 다 폭포들인데 겨울에 얼었어. 야, 이게 내가 상상하던 겁니다. 제가 늘 상상하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대단히 멋있습니다. 지금 이 크루즈는 시속 25km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속도 측정을 해봤더니 시속 25km. 저기가 오리지널 노르웨이의 풍경입니다. 피오르드의 풍경. Very happy. 저희들이 그 암스테르담에서도 운하를 탔고, 그 브르헤, 그 다음에 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그 캐널 크루즈 운하 배를 탔죠. 거기 다 내비 달려 있더라고, 내비게이터. 비가 옵니다. 이게 여름에는 다 폭포인데, 들어가요. 여보, 여기 손 한번 흔들고 가. 자, 빙하. 어떻게 보면 제가 자꾸 겨울 여행이라 컴플레인을 많이 했는데 이게 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집사람 오히려 이게 더 낫다 그러더라고. 흑백 사진처럼 눈 오고. 야, 저게 다 폭포야. 이게 여름에는 폭포인데 겨울이라 짠. 이게 하늘이 파란 바다였으면 되는데, 어제 하늘이 아주 블루 컬러로 멋있었는데 오늘은 영. 보통 이거 피오르드 수심은 깊은 데는 1000m, 낮은 데는 200m입니다. 야, 장엄하다. 이게 송레 피오르드의 일부입니다. 송레 피오르드. 저희가 조금 전에 트룸스에서 내려오신 한국 분들을 만났어요. 그 트룸스에서 오로라를 봤대. 그 오로라 사진을 엄청 많이 찍으셨더라고. 저희 그래서 베르겐에서 하루 있다가 바로 트룸스로 올라갈 겁니다. 자, 여기서 배가 서서히 틀어가지고 이것이 피오르드다. 이게 멀리 산 꼭대기에서 전망대에서 보면 그렇게 멋있더라고. 이거 보니까 배가 지금 어디 가는지 모니터에 나오네.
어허. 모니터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속 25km, 제가 아까 측정해 보니까 25km였어요. 이렇게 나오네. 배가 여기서 도네. 아 이거 폭포보라고 여기 돌리는구나. 와.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제가. 근데 한 3, 40분 타니까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거기 같고. We were up at the view one at the top of the where you do the photo. There's an American lady behind us at the top. 여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 1층하고요. 여기는 지금 2층인데 겨울이라 그런지 이제 구름이 끼네. 뿌였습니다. 여기는 노르웨이, 여기는 노르웨이. 멋지다. 자, 이제 거의 2시간에 걸친 크루즈를 마치고 지금 이제 풀람 선착장으로 가고 있어요. 풀람은 마을이 적어요. 대단히 적습니다. 저희가 내릴 곳은 여기 이쪽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풀람에서 이거 고무보트 타고 여기 투어하는 거. 이거보다는 크루즈가 낫지. 저거 추워서. 많이 타네. 저기도 여기도 오고. 자, 이제 크루즈에서 내려갔고 이 기차를 타고 1시간 동안 미르달까지 갑니다. 드디어 산악열차 출발합니다. 풀람을 출발, 미르달을 향하여. 자, 드디어 풀람에서 미르달 가는 산악열차 출발했습니다. 2시 반. 이쪽 왼쪽에 앉으면 폭포도 보이고 그런다네요. 자, 산악열차 타고 이제 미르달까지 1시간 동안 갑니다. 이거 집 이쁘다. 그림 같은 집이네. 멋있네 집은. 근데 이거 우리가 차 타고 다녀가지고 기차 타는 거나 차 타는 거나 똑같아요. 여름에 멋진 풍경이 있었을 텐데 여름이 아니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지. 지금 할수 있나? 예. 노래뿐이 아니야. 스위스가 뭐 가는 데마다 다 그래. 중국의 반도 안 돼요. 아이시클이 고드름이지? 아이시클. 폭포가 되게 많아. 여기도 폭포인데 다 얼었어. 이것도 폭포인데 다 얼었어. 응, 저거 아까 밑에서 본 거 아니야? 본 거. 와, 가까이 보이는 거. 여기 앞에도 봐. 오히려 이렇게 오니까 이거 폭포예요 하고 알려주는 것 같아. 얼음이. 오케이. 이게 다 얼었네. 이게 여름에는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저 위에서 요정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아쉽네요. 여기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이래서 겨울 여행은 꽝이야. 여름에 쫙 쏟아지는데. 여름에는 여기서 예쁜 분이 나와서 춤을 추고 댄싱을 하는데 지금 겨울이라 안 하네요. 겨울 여행 완전 꽝이야. 여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오신 우리나라 분을 만나뵀는데 부럽게도 이분 트룸새에서 오로라를 보셔가지고 사진을 수십 장을 찍으셨는데 저희도 트룸새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윈터 타이어 꼭 있으셔. 예, 윈터 타이어. 그러면은 여기 무대에서 사진 찍어요. 지금 출발한다고 빨리 타래. 타. Hello. 이거 봐. 자, 이제 미르달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좀 이따가 또 자, 여기 저희는 이제 미르달을 종착역까지 왔어요. 아까 저희랑 같이 오신 분들은 여기서 베르겐 가는 기차를 탄다네. 여기가 기차가 연결되나 봐.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기차인지 봐야지. 여기서 3시 반에 출발하는데 여기 미르달 기차역 보니까 이거 그러네. 여기서 베르겐 가는 거, 베르겐 오슬로도 여기서 가고, 베르겐 가는 거는 보스, 달레, 아르나 뭐 이렇게 거쳐서 가고, 이렇게 가네. 여기는 여성분이 기차 밑에 들어가서 점검하고 다 이분 여성분이에요. 남녀 차별이 없다더니 험한 일이고 뭐고 다 여성도 같이 하네. 자, 이제 저희는 미르달에서 아까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저희 차가 지금 플라메 있어요. 미르달 나오니까 여기서 베르겐 가는 차도 있고 다 연결이 되네. 그래서 다시 온 기차를 타고 가면 되고, 백패킹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루트를 짜셔가지고 여기서 어디로 가고 다 연결이 되니까 그래 하시면 될 것 같나요? 여기 어땠습니까?
좋아요. 다행이에요. 온 보람이 있죠? 네. 겨울 여행이라 폭포가 다 얼었어요. 여기 호수가 다 보이죠? 이거 피어르든지 호수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해발 800m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어르드가 아니야. 호수지. 피어르드는 해수면하고 같아요. 자, 이제 기차 타고 플라마스 다시 내렸습니다. 지금 4시 반. 승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자, 저희들 플람에서 이제 베르게는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우선 급한 게 아틀란틱 도로 거기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고 있습니다. 아틀란틱 도로를 보고 저희가 지금 스웸겐에 쫓겨요. 그래서 트롬스에 가면 여기 한국분을 만났는데 오로라가 올해 사상 최고로 잘 보인답니다. 그분 오로라를 찍은 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아틀란틱 도로 보고 트롬스로 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플람에서 출발해서 플람스 한 15km 지났나? 오슬로 쪽 가다가 나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터널이 25km요. 가도 끝이 없더라고. 방금 터널 빠져나왔습니다. 터널 속에서 촬영을 하려도 어둡고 먼지가 많고 편도 1차고 해서 안 찍었는데 25km 무지하게 길더라고. 저희가 양양고속도로 가보면 25km짜리가 있죠. 근데 거기는 100km로 달리니까 그렇게 뭐 길다고 안 느껴지는데 여기는 시속 70km로 달렸는데 가도 끝이 없더라고. 자, 그래서 지금 아틀란틱 다리 현재 위치에서 370km, 정확하게 7시간 걸립니다. 가다 차박하고 내일 가면 오후쯤 도착할 것 같아요. 오늘 일몰 시간이 5시 50분인가 몇 분인데 6시까지 달리고 앞으로 1시간 정도 내일 최대한 일찍 가겠습니다. 여긴 피어르드가 참 많아요. 배가 있고. 지금 아틀란틱 로드로 가고 있는데 아틀란틱 브리지죠. 여기 페리 타는 거네. 이거 지금 이 앞에 차 분한테 물어봤더니 티켓을 어디서 끊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일단 저기까지 가보라고 하더라고. 여기서 360km 떨어졌는데 이거 노르웨이는 이거 페리 타는 구간이 많이 있어요. 가보자. 여기 지금 보니까 페리 안 타고 그 옆길로 가면 이게 육상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시간은 똑같네. 그래서 페리 티켓 끊는 거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여기 현지인한테 물어봤더니 그렇진 않을 텐데. 일단은 빠꾸에서 육로로 그냥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30분 늦는 걸로 나와. 내비에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빠꾸에서 나왔어요.